여러분 혹시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며 스스로의 마음을 꽁꽁 닫아버린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마음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 괜히 부끄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나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특별한 설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평생을 찻집 들꽃 향기와 사랑스러운 두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이제는 칠순이 훌쩍 넘은 이수연 할머니에게 찾아온 뜻밖의 따뜻한 설렘에 대한 이야기였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문밖이 꽤 쌀쌀했을 텐데 괜찮으셨어요? 오늘은 어떤 차로 드릴까요? 따뜻한 매화차 어떠세요? 감기에 좋다고들 하던데요. 늦은 오후 찻집 들꽃 향기에 낡았지만 정겨운 문이 짤랑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바깥에 쌀쌀한 겨울바람을 가르며 들어서는 한진우 할아버지에게 이수연 할머니는 늘 그랬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의 손은 매일같이 차를 우리고 찻잔을 닦아 윤기가 났지만 그만큼 잔잔한 주름들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실 오늘도 오셨구나 하는 작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났지만 그런 감정은 이내 깊은 곳으로 숨겨버리곤 했어요.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고운 자태를 잃지 않는 수연 할머니는 마치 따뜻한 매화차 한 잔처럼 고요하고 정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삶은 투명한 찻잔 속 맑은 차처럼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었고요. 수십 년 전 갑작스럽게 남편을 여의고 난 후 그녀의 모든 시간과 열정은 오직 사랑하는 두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내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찻집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것에만 온전히 바쳐졌어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자신에게 새로운 사랑이라는 감정은 꿈조차 꾸지 못하게 스스로를 단속해 왔었답니다. 마치 굳게 닫힌 찻장처럼 그녀의 마음은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었어요. 네, 매화차도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차는 언제 마셔도 속이 편안해지고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80대 초반의 진우 할아버지는 차가운 바깥 공기에 조금 붉어진 뺨을 하고 들어섰지만 언제나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삶의 깊이가 담긴 잔잔한 주름들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따스했죠.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한 달 전쯤 처음 이 찻집 들꽃 향기를 우연히 찾은 이후 그는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르는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 사람의 정중하고 예의 바른 손님이었지만 잦아지는 만남 속에서 수연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잊고 지냈던 묘한 편안함과 함께 아주 작고 소중한 설렘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꽃봉오리처럼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감정을 느꼈답니다. 찻잔을 잡는 그의 길고 곧은 손가락은 예술가의 그것 같았고 차를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은 언제나 우아하고 신중해 보였어요. 그의 따뜻한 시선이 찻집 안의 낡은 가구들과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갈 때마다 수연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편에서 톡톡 작은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할아버지도 참 칭찬이 너무 과하세요. 다른 찻집도 정말 많았을 텐데 어쩌다 여기까지 멀리 오시게 되셨어요? 저도 모르게 궁금해졌지 뭐예요. 수연 할머니는 차를 담을 찻잔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넌지시 물었어요. 그녀의 뺨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옅은 분홍빛이 스쳤어요. 질문을 던지면서도 혹시 너무 직접적이었나 싶어 속으로 살짝 걱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말은 내뱉어진 후였죠. 글쎄요, 저도 모르게 발길이 이곳으로 자꾸만 향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간판에 들꽃향기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들어섰는데 이곳엔 이름처럼 사람을 이끄는 어떤 특별한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리움 같은 그런 향기랄까요? 진우 할아버지의 말에 수연 할머니는 찻잔을 닦던 손을 멈칫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찻수건은 잠시 공중에 멈춰섰죠. 그의 눈빛은 짙은 차양처럼 깊고 아련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수연 할머니의 가슴 한켠에선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작은 파동이 기분 좋게 일렁였어요. 그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한 울림을 주었답니다. 이 파동은 대체 무엇일까요?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줄 알았던,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 설렘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진우 할아버지의 찻집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던 걸음이 어느새 사흘이 멀다 하고 이어졌고요. 때로는 햇살 좋은 오후에, 때로는 조용한 저녁 무렵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찻집의 오래된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수연 할머니의 가슴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렸다고 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처음에는 차의 종류나 날씨 이야기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끓어오르는 차 주전자처럼 서서히 깊은 인생의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찻집 안에는 따스한 차 향기와 함께 두 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부드럽게 감돌았답니다. 이 찻집은 참 오래되었지요, 할머니. 제가 어렸을 적에도 이 자리에 이런 멋진 찻집이 있었던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로요. 찻잔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해서 손끝으로 만져볼 때마다 역사가 느껴지는 듯했어요. 벽에 걸린 그림이며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까지도 모두 할머니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답니다. 진우 할아버지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찻집의 고요한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그의 시선은 찻집의 구석구석을 다정하게 쓸어보고 있었어요. 낡은 원목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살짝 쓸어보니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형성된 매끄러운 감촉이 그대로 느껴졌다고 해요. 네, 진우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 찻집이 제 인생이나 다름없어요. 제 청춘과 함께 시작해서 남편과 함께 수많은 꿈을 키웠던 곳이고요. 남편이 갑작스레 떠난 후에는 이곳이 제 전부가 되었어요. 이곳을 지키는 것이 마치 남편의 흔적을 지키는 일 같았거든요. 모든 추억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찻잔 하나, 의자 하나에도 제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듯해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 공간이 저를 붙잡아주곤 했답니다. 수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마치 비갠 뒤 촉촉한 흙내음처럼 깊은 그리움과 함께 지난 세월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찻집 창밖을 응시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라도 남편의 젊은 날을 찾아보려는 듯 했어요. 진우 할아버지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향긋한 연잎차를 홀짝이며 따뜻한 차 기운이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주 잠깐 마치 찰나의 바람처럼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 슬픔은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듯
온화한 미소로 바뀌었고요. 수연 할머니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저분도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할머니의 지난 세월이 이 찻집 곳곳에서 진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참 긴 세월을 홀로 지냈습니다. 처음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온 세상이 흑백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옆자리의 싸늘함에 가슴이 시려왔고, 식사를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문득문득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가끔은 너무 적막하여 숨쉬기가 힘들 때도 있었어요.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외로운 일인 줄은 미처 몰랐답니다. 진우 할아버지의 솔직하고 담담한 고백에 수연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통증과 동시에 잊고 지냈던 상처가 어루만져지는 듯한 묘한 위로가 밀려왔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메마른 감정선을 간지리는 낯선 감정, 어쩌면 따뜻한 온기였을까요? 그녀는 그 순간 진우 할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동질감을 느꼈다고 해요. 찻집 문을 닫고 홀로 남겨질 때면 진우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잊고 지냈던 가슴의 한켠이 마치 새싹이 돋아나듯 간지러웠지만 곧바로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싸늘한 현실이 그녀를 덮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그런 감정은 그저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밤늦게 찻잔을 씻으며 창밖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그의 뒷모습을 생각했어요. 괜히 마음 한편이 찡하게 아려왔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참 우습지 않나요, 할아버지? 제 자신에게 이런 감정이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괜히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마음이 복잡 미묘해져서 제가 정말 이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수연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설렘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고요. 찻잔을 닦던 손이 잠시 멈칫하고 그녀의 눈동자는 알 수 없는 흔들림으로 가득했어요. 진우 할아버지 역시 그녀의 말에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연못처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는 수연 할머니를 향한 이해와 동정이 함께 담겨 있는 듯 했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 두 분의 인연은 대체 어디로 흘러갈까요? 마치 안개 낀 강물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듯 했지만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비쳐드는 듯도 했답니다. 수연 할머니의 내적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갔어요. 진우 할아버지의 다정한 말 한마디, 그 따스한 눈빛 하나에도 꽁꽁 얼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특히 진우 할아버지의 손에서 전해지던 따뜻한 찻잔의 온기나 은은하게 풍기던 고즈넉한 나무 향 같은 것들이 자꾸만 수연 할머니의 마음속에 잔향처럼 남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린 자녀들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보이지 않는 사회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편에서는 오랜만에 피어나는 듯한 설렘이 고개를 들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차가운 이성이 재빨리 그 설렘을 억누르곤 했어요. 어머니, 요즘 그 할아버님은 왜 그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시죠? 어느 날 한가로운 오후에 찻집 문이 열리면서 수연 할머니의 아들이 불쑥 들어섰어요.
평소 같으면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하고 다가왔을 텐데 그날은 어쩐지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가 있었고 눈빛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어요. 그는 찻집 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벽 쪽 창가에 앉아있던 진우 할아버지를 향해 잠깐 시선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굳이 진우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 할아버님이라고 칭하며 어머니의 평온했던 삶이 혹시라도 흔들릴까 하는 미묘한 우려를 담아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 반, 경계심 반 같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연 할머니는 아들의 질문에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얼굴에 뜨거운 열기가 확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들에게 들킬까봐 서둘러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단골 손님이시잖아요. 그냥 차가 좋으신가 보더라고요. 내가 무슨 걱정할 일이라도 있겠어요. 수연 할머니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조금 더 높게 들리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 같았고 그의 시선은 어머니와 찻집 곳곳을 불안하게 오갔어요. 마치 무언가 변한 것을 찾아내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들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차를 마시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수연 할머니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찻집을 나선 후에도 그가 남긴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찻집 안에 한참이나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이번에는 지방에 사는 수연 할머니의 딸이 갑자기 찻집으로 찾아왔어요. 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밤새 고민이라도 한 듯한 피곤함이 어렵고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것 같았어요. 딸은 수연 할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도 영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니, 동네에서 말이 나오면 좀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괜히 힘들어지실 수도 있고요. 우리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딸은 마치 아들과 미리 이야기를 맞추기라도 한 듯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마치 속삭이듯이 이야기했지만 그 말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동네에서 말이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라는 딸의 말은 수연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 그리고 자녀들의 노골적인 걱정이 합쳐져 수연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찻집 안의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은근한 시선과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그녀는 모를 리 없었어요. 찻집에 손님들이 들어설 때마다 괜히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는 것 같은 착각에 시달리곤 했어요. 들꽃향기 찻집의 평화롭고 고즈넉했던 분위기는 그렇게 점차 희미해지고 어딘지 모르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듯한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차 향기 대신 무거운 침묵이 찻집을 채우는 날이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수연 할머니는 홀로 찻집에 앉아 밤늦도록 불 꺼진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진우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그분의 환한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지만 자녀들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 환한 기억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진우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얻었던 작은 행복과 설렘이 이 모든 걱정과
시선을 감당할 만큼 큰 것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어요. 밤새도록 한숨만 내쉬던 그녀는 결국 다음 날 고통스러운 결심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진우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익숙한 자리에 앉아 수연 할머니에게 따뜻한 국화차를 부탁드렸고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진우 할아버지의 안경에 서렸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어요. 수연 할머니는 쟁반에 찻잔을 들고 진우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어요. 평소 같으면 잔잔한 미소를 지었을 텐데 그날은 얼굴에 어둠이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한참을 망설였던 그러나 결연한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아서 찻집의 잔잔한 배경음악에 파묻힐 듯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우 할아버지, 이제 그만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은 마치 찻집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듯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진우 할아버지는 찻잔을 들려던 손을 순간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찻잔과 그의 손가락 사이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미세한 정적이 흘러들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은 순간 깊은 상처를 드러내며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이내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수연 할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 시선 속에는 아픔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듯한 의문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연 할머니는 진우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찻잔 손잡이만 만지작거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말이 되돌릴 수 없는 깊은 골을 만들어버렸다는 듯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이수연 할머니는 이대로 진우 할아버지를 밀어내고 다시 혼자만의 외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깊은 슬픔과 후회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또 어떻게 변해갈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연 할머니는 진우 할아버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도 모진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내뱉고는 마치 온몸의 기운이 한꺼번에 쭉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함을 느끼셨어요. 그 순간 찻집 안의 따뜻했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싸늘한 침묵으로 가득 찼고요. 진우 할아버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찰나의 실망감, 그리고 이내 깊어진 슬픔을 똑똑히 보셨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 모습에 수연 할머니의 마음은 저릿하게 아파왔지만 어쩐지 굳어진 입술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진우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려 찻집 문을 향해 걸어가셨고 낡은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수연 할머니는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달으셨답니다. 그날 이후 진우 할아버지는 찻집에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수연 할머니의 하루는 마치 생기 없는 그림처럼 느껴졌고요. 매일 아침 찻집 문을 열 때마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문 쪽을 먼저 바라보곤 했지만 그 익숙한 발걸음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찻집 안은 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전과는 달리 텅 빈 듯한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따스한 차 향기도 예전만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마치 시린 겨울바람이 마음속을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수연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해지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혹시라도 다시 진우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 이 그림요? 누가 그리셨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했던 그림인데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어요. 며칠 뒤 찻집에 오래된 단골 손님이셨던 정 여사님이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앉으셨다가 문득 벽에 걸린 낡았지만 기품 있는 서예 작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그 작품은 수십 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홀로 남아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수연 할머니에게 말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할 수 없는 깊은 위로를 건네주었던 그림이었어요. 먹의 농담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글씨체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졌고요. 그 안에 담긴 침묵의 메시지가 할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었죠. 그때는 그저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얻게 된 그림이라고만 생각하셨고 작가의 이름은 익명으로만 되어 있었기에 그저 뛰어난 실력을 가진 무명 작가의 작품이려니 하고 넘기셨었답니다. 할머니는 그저 그 그림이 가진 따뜻한 기운에 이끌려 오랜 세월 찻집 한 편을 지켜오도록 두셨던 거였어요. 이 작품이요? 어머, 수연 할머니는 이걸 모르셨어요? 이건 한진우 선생님의 대표작 아닌가요? 정말 놀랍네요. 젊은 시절부터 서단에 이름을 날리셨던 아주 유명한 서예가 분이세요. 그분의 특유의 분놀림은 정말 독보적이라고 평가받았었죠.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 하신다고 들었지만 이분의 작품은 희소성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겨진답니다. 특히 이 말 없는 사랑은 선생님의 젊은 시절 혼이 담긴 역작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 여사님의 말 한마디가 수연 할머니의 머릿속을 마치 벼락처럼 쩌렁 울리게 했어요. 귓가에 한진우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맴돌았고요. 순간 심장이 발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 여사님이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지만 수연 할머니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고백이나 다름없었답니다. 한진우.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찻집의 단골 손님이셨던 진우 할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았어요. 수연 할머니는 숨을 들이켰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 순간 진우 할아버지의 길고 곧은 손가락, 항상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던 그 깊이 있는 눈빛, 가리고 차분하고 기품 있는 태도가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을 깨달으셨답니다. 말 없는 사랑, 그림 속 먹향 가득한 글씨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상실의 아픔 속에서 묵묵히 위로를 건네주었던 그 유명한 서예가가 수십 년이 흘러 자신의 찻집에 매일같이 찾아와 따뜻한 웃음을 건네던 한진우 할아버지였다니. 이 모든 사실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아 수연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에 휩싸이셨어요. 어쩌면 좋아요 하는 생각에 눈빛이 흔들렸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는 듯 느껴졌어요. 진우 할아버지가 그분이셨다니 어쩌면. 수연 할머니의 입술 사이에서 떨리는 속삭임이 겨우 새어나왔어요.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외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섞여 있었죠. 그때였어요. 찻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요. 익숙한 듯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찻집 문이 스르륵 열렸답니다. 문 밖에는 햇살을 등지고 선 진우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이전보다 어쩐지 조금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보였어요. 수연 할머니는 진우 할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온몸에 찌릿한 전율이 흘렀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두 분 사이에는 팽팽하면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수십 년 전부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이어진 운명적인 이끌림이었어요. 수연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후회,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경외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답니다. 과연 이수연 할머니는 지금 이 순간 다시 마주선 진우 할아버지에게 어떤 진심 어린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그분의 떨리는 입술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지 찻집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어요. 사흘이 40년처럼 길게 느껴지던 날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희미해진 창문 밖을 괜히 한번 내다보게 되었고요. 들꽃 향기 찻집 문턱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답니다. 그렇게 애써 모질게 밀어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허전하고 시렸어요. 텅 빈 공간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고요. 마치 가장 소중하고 아끼던 찻잔이 깨져버린 듯한 먹먹함이 가슴을 죄어왔어요. 괜히 따뜻한 차를 마시다가도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른거려 마음이 울컥했었죠. 제 스스로에게 왜 그렇게 모질었나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답니다. 어느 저녁 무렵이었어요. 찻집 안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고즈넉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낡은 찻집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천천히 열렸답니다.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저녁바람은 여느 때보다도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짤랑이는 작은 종소리가 찻집 안의 정막을 깨트렸고요. 저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문가에 서 계신 그 모습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이 나왔어요. 며칠 동안 애태우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눌러 참았었죠. 할아버지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조금 더 지쳐 보이셨고요. 깊어진 눈가의 주름에 제 마음이 더 아려왔어요. 수연 씨, 제가 너무 신뢰를 범했나요? 지난번엔 제가 너무 염치 없이 혹시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문턱을 쉽게 넘어 들어오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눈빛은 마치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불안하고 조심스러워 보였고요. 제게서 혹시라도 차가운 말이 또 나올까봐 두려워하시는 듯 했어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미안함으로 가득 차올랐답니다. 아니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는 저도 모르게 얼른 손짓하며 할아버지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제 입에서 사과가 먼저 나왔다는 사실에 저조차도 놀랐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제 말에 아주 미세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찻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셨고요. 늘 앉으시던 창가 자리로 걸어가 조용히 앉으셨답니다. 따뜻한 찻잔이 두 손을 감싸 안는 동안 찻집 안에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어요. 저는 찻주전자를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고요. 할아버지도 아무 말씀 없이 따뜻한 차 김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그 며칠 밤낮으로 제가 들여다봤던 할아버지의 서예 작품, 특히 그 들꽃이라는 글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작품 속에서 느껴졌던 고요하면서도 힘찬 기운, 그리고 알 수 없는 아련함이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었죠. 할아버지 작품이 며칠 내내 제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참 고요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들꽃이라는 글씨에선 제 찻집 이름처럼 아련한 향기가 피어나는 듯 했답니다. 필력 하나하나에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계속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제 말에 진우 할아버지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흔들리더니 이내 깊은 슬픔을 담았답니다. 마치 오래도록 굳게 닫아두었던 비밀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 문틈 사이로 저도 모르는 어떤 아픔이 스며 나오는 듯 했었죠. 할아버지의 입술이 아주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시더니 차분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제 아내가 이 찻집을 정말 좋아했어요. 들꽃 향기라는 이름처럼 소박하면서도 따뜻하다고, 이곳에 오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늘 이야기했었죠. 들꽃처럼 순수한 당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고. 언젠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주고 싶었던 찻잔도 제 아내의 손때가 묻어있던 것이었답니다. 수연 씨가 제 작품에서 그 향기를 맡아주시다니 정말 기적 같네요. 제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요. 진우 할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가슴속에서 먹먹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답니다. 두 사람을 이어준 인연이 단순히 차 한 잔이나 찻집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련한 추억과 그리움이라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흘렀어요. 이토록 깊고도 슬픈 인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눈가에 따뜻한 기운이 맴돌았고요.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져 계셨어요. 서로의 눈을 통해 보이지 않는 슬픔과 위로를 나누는 순간이었답니다. 찻집 안의 공기는 더욱 따뜻하고 아련해졌어요. 그때였어요. 찻집 문이 갑자기 쾅 하고 활짝 열렸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제 어깨가 움찔했어요. 문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찻집 안의 따뜻한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바꾸는 듯 했고요. 그 순간 제 아들이 싸늘한 시선으로 문가에 서서 저희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요. 제 눈길을 피한 채 진우 할아버지에게만 냉랭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답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따뜻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늦은 시간인데 이제 그만 손님 배웅해드리고 주무셔야죠.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셔야 하잖아요. 아들의 말 한마디에 찻집 안의 따뜻한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예의를 지키는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마치 얼음 칼날 같았답니다. 저는 마치 따뜻한 이불을 덮으려다 찬물 한 바가지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 같았고요. 옆에 앉아 계시던 진우 할아버지의 표정도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아들의 냉정한 시선과 말투는 저희 둘 사이의 감동적인 순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고요. 제 마음속에는 또다시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 깊어진 인연이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올지 저는 그저 막막하고 두려웠답니다. 따뜻했던 찻집이 한순간에 낯설고 싸늘한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진우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이 있고 나서 수연 할머니의 마음속은 마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처럼 복잡하게 요동쳤어요. 그분의 존재가 운명처럼 느껴져 가슴 한편이 간질거리며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차가운 외부의 시선들과 자식들의 노골적인 우려가 마치 무거운 바위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답니다. 찻집 안에는 어느새 알 수 없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요. 손님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맑고 평화로웠던 찻집의 공기는 희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탁해지는 것 같았고요. 웅성거리는 속삭임들이 찻잔 부딪히는 소리 위로 겹쳐져 찻집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수연 할머니는 찻잔을 닦는 손길마저 어쩐지 부자연스러워졌고요.
괜히 고개를 숙인 채 손님들의 눈을 피하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과연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걸까? 하는 혼란스러운 물음표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진정이라면 왜 숨겨야만 하는 거지? 하는 의문도 고개를 들었고요. 어머니, 요즘 동네에서 말이 정말 많아요. 지나가는 친구들까지 다 아는 눈치라니까요. 며칠 전에는 제 친구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안부까지 묻지 뭐예요? 다들 이 나이에 무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수연 할머니는 쨍한 햇살이 드는 찻집 창가에서 찻잎을 다듬고 있었어요. 늘 하던 익숙한 손놀림이었는데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칼날을 든 손이 순간 멈칫했답니다. 따스했던 찻집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요. 잔뜩 불만이 가득한 눈빛으로 수연 할머니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마치 어머니가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답니다. 수연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올 것이 왔구나 하고요. 그녀는 찻잎을 담던 바구니를 내려놓고 딸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수연 할머니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어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건가? 하는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단 말이니? 너희들에게는 이 나이에 즐거워하는 엄마의 모습이 그렇게 보기 싫은 거니? 수연 할머니는 평생을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찻집을 꾸려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냈고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듣다니 배신감이 밀려왔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억울함에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딸의 눈빛은 한순간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더욱 날카롭게 굳어졌어요. 찻집 한쪽 구석에 놓인 괴종시계의 태엽 감는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지는 듯 했답니다.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그동안 동네에서 쌓아온 평판도 있고요. 저희 얼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어딜 가든 다들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있자니 자식들 보기가 민망하단 말이에요. 딸의 싸늘한 말은 다시 한번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수연 할머니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평판, 얼굴, 민망함이라는 단어들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며 마치 가시처럼 박혔답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는 딸의 비난은 수연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들꽃향기 찻집이라는 소중한 공간과 든든하게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것 같아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찻잔을 쥐고 있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요. 그 떨림은 찻잔 속에 따뜻한 차가운 물결처럼 번져나갔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애써 눈물을 참아내려는 수연 할머니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 모습을 찻집 한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진우 할아버지 역시 수연 할머니의 깊은 상실감과 괴로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아릿하게 번져나갔어요.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수연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무거운 마음이 실려 있는 듯 했답니다. 수연 씨, 제가 괜한 짐을 지워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수연 씨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정말 욕심을 부린 걸까요? 이 관계를 놓아야 할까요? 수연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더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진우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과 사랑이 뒤섞여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 했지만 끝없이 떨리는 미세한 진동이 수연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답니다. 그는 수연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어요. 그들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온도는 두 사람의 마음속 불안함을 대변하는 듯 했답니다. 두 사람은 찻집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저 서로를 마주 바라봤어요. 찻잔에서 피어오르던 옅은 김마저 어느새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 했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들의 눈빛에는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듯 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에 굴복하여 이 소중한 인연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거센 세상의 파도를 용기 있게 헤치고 나아가 두 사람만의 사랑을 지켜낼 것인지 하는 선택의 기로뿐이었어요. 그 순간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던 수연 할머니의 뇌리를 마치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흐릿한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잊고 지냈던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렴풋한 옛 인연의 조각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 했답니다. 그 흐릿한 기억의 조각은 그녀의 심장을 다시금 강렬하게 뛰게 했어요. 이 떨림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마치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는 듯한 아련하고도 강렬한 예감과도 같았답니다. 수연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편히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눈을 감을수록 지난 세월의 희미한 잔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뇌리를 스쳤던 흐릿한 영상들, 마치 오래된 필름 조각처럼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고요. 특히 낡은 사진 한 장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려 애를 태웠답니다. 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며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창밖에서는 가을밤의 스산한 바람소리가 나뭇가지 사이를 휘젓고 지나가는 것 같았고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희미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어스름한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그 그림자마저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답니다. 밤새 뒤척이던 수연 할머니는 동이 틀 무렵에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그 사진의 존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자마자 수연 할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고 먼지 쌓인 앨범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답니다. 거실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던 낡은 서랍장에서 묵직한 앨범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겉표지는 이미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고 얼룩져 있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표면을 쓸어보니 희미하게 느껴지는 쾌쾌한 냄새가 과거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어요. 첫 번째 앨범을 펼치니 잊고 지냈던 가족들의 모습, 어린 시절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들이 넘겨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앨범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넘기던 그녀의 손끝이 어느 한 페이지 위에서 멈췄어요. 그곳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답니다. 이 사진은 정말 수연 할머니의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이 사진 위를 스쳤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수연 할머니가 갓 피어난 들꽃 앞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뺨에는 붉은 홍조가 살짝 돌았고 눈빛은 순수함으로 반짝였답니다. 그 옆에는 진우 할아버지의 고인이 된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서 있었고요.
두 젊은 여인은 서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꾸밈 없는 행복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특히 배경의 들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 느껴졌답니다. 수연 할머니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았는데 그 뒷면에는 잊고 지냈던 수연 할머니의 풋풋한 필체로 들꽃 향기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 경희와 라고 정성스레 적혀 있었어요. 경희는 바로 진우 할아버지의 아내 이름이었죠. 그 글자를 보자마자 잊고 있던 기억의 복물 터지듯 수연 할머니의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답니다. 경희였구나. 정말 경희가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니. 이 모든 걸 내가 까맣게 잊고 지냈다니 말도 안 돼. 수연 할머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메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마치 뜨거운 강물 같았고요. 그녀의 가슴은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찻집 들꽃 향기가 단순한 우연으로 만난 공간이 아니라 진우 할아버지의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곳이자 젊은 시절 수연 할머니와 그녀의 친구 경희가 함께 꿈을 키우고 웃음을 나누었던 추억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답니다. 이 모든 우연 같은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그 이상의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로 두 사람이 엮여 있었다는 확신이 심장을 때렸어요. 그녀는 한동안 사진을 놓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그제야 수연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진우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 버튼을 누르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짧은 신호음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진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수연 할머니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목소리가 쉬는 듯 느껴졌답니다. 할아버지, 저 수연인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수연 할머니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진우 할아버지에게 방금 발견한 사진 속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진우 할아버지의 짧은 탄식이 들려왔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진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역시 최근 경희에 빗바랜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놀랍게도 그곳에서 수연 할머니의 이름과 찻집 들꽃 향기에 대한 경희의 애정을 담은 글들을 발견하고 온몸을 떨었다고 했어요. 일기장에는 경희가 수연 할머니와의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리고 들꽃 향기에서 보낸 시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수연 할머니의 눈물이 다시금 왈칵 쏟아졌어요. 수화기를 든 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는 듯 했어요. 이 거대한 운명의 그림 앞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주저앉을 틈도 없이 용기로 가득 찼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황혼의 설렘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조우한 필연적인 인연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이 운명 같은 이야기를 당당히 밝히고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와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어요. 운명 같은 인연의 실타래를 드디어 하나하나 풀어낸 수연 할머니와 진우 할아버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지난 세월의 망설임, 따가운 세간의 시선, 그리고 가슴 아픈 과거의 상실감까지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딛고 힘껏 일어서기로 용기 있게 결심하셨답니다. 두 분은 함께 앉아 한참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정말 미루지 말고 자식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으셨지요. 며칠 뒤 두 분은 조심스럽게 자녀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주말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길게 쏟아져 들어오는 들꽃향기 찻집 안은 평소와 달리 조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수연 할머니는 낡은 상자에서 빛바랜 사진첩 몇 권과 손때 묻은 낡은 일기장들을 조심스레 꺼내 놓으셨어요. 묵직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옅게 퍼져나갔고요. 그 속에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진우 할아버지께서는 수연 할머니 옆에 말없이 앉아 잔잔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셨지요. 어머니, 저희를 왜 이렇게 갑자기 부르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수연 할머니의 아들인 민수는 평소보다 진지해 보이는 어머니의 표정에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도 왠지 모르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죠? 할아버님도 와 계시고요. 딸인 지혜도 어머니와 진우 할아버지의 복잡한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찻집 안에는 작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답니다. 수연 할머니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시고는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펼치셨어요.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민수의 눈에도 들어왔답니다. 이내 두 분은 믿기 힘든 마치 영화 같은 운명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셨어요. 어린 시절의 수줍은 우정부터 시작해서 헤어져야 했던 아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재회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 할아버지께서는 수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때로는 아련한 미소를 지으셨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잠기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진우 할아버님 아내분이 어릴 적 어머니 친구였다고요?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앳된 얼굴의 어머니와 그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여인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진우 할아버지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답니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죠? 지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친구가 오랜 시간이 흘러 재회한 할아버님의 아내였다니, 마치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찻집이 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었다니.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민수와 지혜는 도무지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그저 멍하니 사진들을 바라보거나 두 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숨죽인 채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내 수연 할머니와 진우 할아버지의 깊어진 눈빛, 그리고 그 속에 고스란히 담긴 진실한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어머니의 새로운 사랑이 사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촉촉한 눈가와 진우 할아버지의 굳건한 손을 바라보며 자신의 오해와 섣부른 판단에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지혜 역시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 페이지를 넘기며 거기에 쓰여 있는 희미한 글씨 하나하나에서 어머니의 오랜 그리움과 아픔이 묻어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는 목소리가 살짝 잠기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어요. 두 분의 인연이 이렇게까지 깊고 소중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프게 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저도 어머니의 행복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세상의 시선 같은 것에 매여서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지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일 줄은 미처 몰랐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머니. 두 분의 사랑, 저희가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자녀들의 진심 어린 지지와 사과에 수연 할머니는 결국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할머니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고요. 진우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할머니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셨답니다. 진우 할아버지 역시 깊은 안도감과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기쁨에 잠기셨어요. 그분의 눈가에도 촉촉한 물기가 어렸고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후련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두 분은 세상의 편견과 자녀들의 깊은 우려를 마침내 넘어 이제는 더 이상 숨김없이 천천히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기 시작하셨답니다. 수연 할머니는 진우 할아버지의 따뜻한 시선과 다정한 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서서히 되찾으셨어요. 다시금 그림을 그리거나 찻집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에도 즐거움을 느끼게 되셨고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날도 많아졌답니다. 진우 할아버지께서는 수연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오랜 슬픔의 그림자를 걷어내실 수 있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면서 마음속 응어리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하지만 행복한 미소가 감돌았답니다. 찻집 들꽃 향기는 이제 단순히 따뜻한 차를 파는 곳을 넘어 수연 할머니와 진우 할아버지 두 분의 황혼 로맨스가 영원히 피어나는 사랑과 치유의 공간이 되었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봄날 가장 먼저 피어나는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강렬하게 피어났고요. 그 진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찻집을 찾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감동과 함께 따뜻한 희망을 선사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셨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황혼 로맨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충분히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따뜻한 감동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